네,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주가는 56,10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PER은 지금 데이터를 자동으로 땡겨올 수 있는 게 제 수준에서는 직전년도 거까지밖에 안 되고 분기별로는 땡겨오는 거는 제가 구현이 안 돼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비교적인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1배 정도. 네, 그리고 52주 최고가는 88,000원이었던 게 지금 최저가 최근에 49,900원. 그래서 5만 원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6만 원 찍고, 네, 여기 보시면 3월 28일 날 6만 원 찍고 지금 다시 5만 원, 5만 6천 원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 생각에는 코스피 1위 종목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 이 가격에 담는 거는 향후에 단기간에 올라갈 상황은 좀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네, 바로 비교를 해보면 하이닉스는 6.7, PBR 1.7, 네, 삼성전자는 11.8, 1.1,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는 네, 주당 순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걸로 저는 보여져서 두 개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네, 굳이 담는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이게 1년을 봤을 때는 요런데 최근 6개월의 흐름을 봐도 계속 6만 원에서 5만 원 요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요 밴드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6만 원 찍었다가 또 떨어지는 상황인데 네. 지금 삼성전자 주 매출 구성이나 뭐 순이익도 쭉 나와 있지만 네. 그 현재 GPT에 많이 의존을 한 결과 조사 보고서기는 한데 그 반도체 네. 반도체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제 뭐 변동이라든지 수요가 이제 있을 거라는 부분이 예측이 돼서 네,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는 하는데 워낙 지금이 이제 저점에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원대에 담아 놓는 거는 좋은 부분일 것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드라마틱한 상승 뭐 7만 원까지 가거나 하는 부분들은 뭐 국내 이제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네,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12개월은 좀 12개월만 봐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6개월로 봤을 때는 계속 6만 원, 5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네, 그래도 삼성이 살면 코스피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네, 적당히 담아가는 것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고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그래프 변동폭이 더 큽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최근 6개월로 봤을 때, 네, 고점으로 2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초에 현재는 18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PER은 네, 주가 수익 비율, 주가가 주당 순이익이 몇 배인지 나타내는 이 지표는 6.7배 정도. 네. 그리고 PBR, 주가가 이제 주당 순 자산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부분은 1.7배.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높게 되어 있다. 라는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엔비디아 AI 관련된 반도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HBM 좀 더 고대형 반도체 칩에 대한 기술도 확보를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높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력이나 저력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주가 변동폭이 워낙 큰 부분도 있어서, 네, SK 하이닉스도 크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큰 수익을 단기간에 보이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있을,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5에서 20. 아, 그리고 좀 조사하면서 시가총액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큰 차이가 없었던 부분이 제가 붙여넣지를 못했는데, 네. 큰 차이가, 네네. 그래서 재무 분석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지금 이게 6조, 6조 6조 4천억인데,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8조, 오히려 더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DS 부분, 반도체 사업 부분과 DX 부분, 이제 휴대폰, 이제 전자제품 시장 쪽에서 같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영업이익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 HBM4나 다른 기술력에 대한 뒷받침되는 실적들이 나오지 않으면, 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사실, 네, 워낙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시가총액 차이가 완전히 이게 원화로 했을 때하고도 차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가총액을 언급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최근에 3개월로 봤을 때는 4월 1일 날 223달러였던 게 현재 188까지 지금 하락폭이 좀 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최근에 그렇다 할 그 제품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애플의 지금 주가가 크게 이제 상승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대변하는 표, 그 반증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애플은 AI가 탑재되는 그 스마트폰 출시도 지연이 됐고, 네. 요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비전 프로. 비전 프로도 가격대도 워낙 좀 뭐 고가고 아직 그 시장에서의 그런 수요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애플도 매출 성장에 있어서 특히 요 기사 관세로 인해서 지금 300만 원대 아이폰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 애플은 다 생산이 중국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관세 협상에 따라서 중국 제품 특히 뭐 애플에 대한 자국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그 협상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300만 원대 아이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봤을 때는 매출에 있어서도 애플 자국 기업도 크게 지금 특히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애플이 좀 그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 떨어지는 폭이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좀 전에 마이크 꺼져 있었어요. 그럼 다음 진행하면 될까요? 네, 다음으로 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AI가 이제 챗GPT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네. 엔비디아도 애플과, 애플보다 조금 더 애플을 이제 12개월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처럼 애플과 엔비디아도 애플은 그나마 조금 변동폭이 적은데 엔비디아는 등락이 좀 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지금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52주 최고가가 153달러까지 갔던 게 현재는 94달러, 100달러가 지금 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중국 쪽에서 AI 그 반도체에 대한 그 새로운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도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저가형 반도체를 가지고도 생성형 AI를 구축하는 다른 그 업체들이 이제 출연을 하면서 네, 굳이 엔비디아를 써지 않아도 대체되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변동폭이 조금 발생을 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고급 시장 AI 반도체 관련된 기술력이나 아니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는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
생산처가 이제 해외 시장이 또 이제 많다 보니까, 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그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또 중국 기업도 엔비디아 칩을 뭐 저가형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지금 주문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지금 이렇게 딱 큰 낙폭을 보일 때는 뭐 몇 주씩 담아가는 것도 물론 가격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네, 담아가는 부분들도 전체적인 반도체 칩, AI 반도체 칩의 흐름을 체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괜찮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을 풀고 넘기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음번엔 조금 더 늦춰서 시작해야 되려나 봐요. 와이프한테 많이 혼났네. 잠시만요. 아, 뭐, 부랴부랴 갑자기 인트로랑 이런 것들 좀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병아리 청년님 얘기 들으면서 일단 좀 정리를 했고요. 네. 뭐, 코스피 지수는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회복 추세로 올라오긴 하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화면 소식과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에 따라 그 발표한 부분 때문에 계속 뭐 흔들림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한지주랑 KB 쪽을 맡았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하자마자 미국 주가는 지금 하락을 더 심하게 곤두박질 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뭐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에 좀 변동폭 어떤 이제 변화나 흐름이 연결될지에 대한 건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어떤 발언들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든 코인이든 경제 전망 그다음에 타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섣불리 뭔가 투자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보여지는 지표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는 하되 리스크는 크기 때문에 손실 감소에 대한 건 어느 정도 감안하고 투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급하게 지금 일단 미국 쪽, 이제 국내 쪽은 뭐 멘토님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국 쪽 기준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는 못 받고 지금 전체적으로 분포를 좀 분류를 해봤어요. 회사별로 어떤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상위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지를 조금 대충 제가 모르는 회사들은 파악하면서 지금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뭐 그냥 위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테크 쪽 관련된 회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네, 마찬가지로 뭐 테슬라도 그냥 테크로 일단 보기는 자동차 회사긴 하지만 테크로 좀 같이 합쳐서 봤고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것들이 이제 제약 회사들 네, 의료 쪽이나 이제 제약, 약품 만드는 쪽이 그 다음이 이제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 거의 제약, 의료 쪽이 조금 많이 보이고, 그중에 일라이라는 제약회사가 상위권에 있는데 이것도 잘 몰랐던 회사라서, 뭐, 부엠님이 아마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들으면서 저도 좀 더 회사에 대한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뭐 이번에 조사했던 버크셔
해세웨이 같은 경우는 저 누구냐? 워렌 버핏이 이제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위권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걸 보면은 어, 좀 몰랐던 회사다 보니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상위 쪽 들어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월마트나 비자, 뭐 카드 회사들 보이고 오라클이나 저 같은 경우는 IT 쪽 산업에 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라클, 넷플릭스 뭐 이런 데에 대한 좀 추이, 변동에 대한 거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유통 쪽은 이제 코스트코나 월마트 이런 게 아마 연관돼서 갈 텐데 그래서 저희 쪽은 지금 배정을 할 때 제가 조금 고민을 했던 게 그냥 순서대로 랜덤하게 뿌리기보다는 좀 연관돼 있는 회사들을 좀 분배를 해드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봐야 조금 연결돼서 다른 이슈들이 동일한 산업군 회사인데 보이는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연결을 해드렸고 조사해 오신 부분들 제가 다 확인은 아직 못했지만 오늘 내용 들으면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조사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 금융 쪽에 저는 KB랑 신한지주 두 개를 맡아서 정리를 했고요.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모두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거 뭐야, 위기가 오면서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엄청난 흑자가 모든 금융사에 났던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그 차트를 보면 굉장히 주가가 뛰었다가 지금 다시 좀 하향으로 내려가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도 금리가 지금 기존 대비해서 뭐 2%대까지 떨어지진 않고 조금 천천히 내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프상으로 월봉을 보면은 좀 지금 아마 10만 3천 원 요때가 코로나 끝나고 금리가 올라갈 때 이제 쭉 올라갔던 위치인데 요 이후에 이제 점점 조금 지금 일단 내려가는 추세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 연장을 최근에 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한창 올랐을 때 대비해서 일단 한 1%에서 1.5% 정도 금리가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로 인한 수익이 아마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좀 하락폭이 생겨난 게 아닌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관계사 현황을 보면은 뭐 은행, 카드, 데이터, 라이프 생명,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뭐 제가 조금 특이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데이터 시스템과 라이프 생명 쪽인데 지금 뭐 금융 같은 경우는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쓰는 카드 데이터나 이런 정보들을 다 지금 공유해서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의료 데이터도 정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 생명 쪽에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하고 있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 좀 공유 드렸고요. 네, 재무 현황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 기준에서는 이익률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뭐 여기 지금 실제 주요 매출 구성을 보시면 이자 수익이 3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금리가 변동으로 인해서 이자 수익이 늘어나면 그 금융권은 또 동일하게 이제 안정적인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 관련된 건 제가 미국 쪽 얘기하면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저도 해외 주식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지금 뭐 조사를 하면서 저도 몇 가지 좀 본 것들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신한지주나 KB금융 두 가지 다 이제 비슷한 게 뭐 파면 이후에 환율은 떨어졌지만 금융지주의 건전성 비율은 안개 속이다라는 이제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주구장창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금융시장이 위험한데 부동산 신용에 뭔가 집중해서 현황 문제점이나 이런 개선 방안 찾는데 뭐 금융 지금 지주 회장들이 다 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첫 번째 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은 지금 베트남에 투자한 기사를 좀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니구나. 네. 그 환율이 치솟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환차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자나 뭐 그런 자금이 이동하는 부분에서 금융사들은 보통 자기 자본 비율을 되게 지금 최근에 바뀌면서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높게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그 회사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재무 건전성을 좀 강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본금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위험한 게 금융사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4대 지주 회사들이 다 자본금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하나나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관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좀 지금 3분기 대비해서 뭐 줄어들지 않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트럼프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이 미칠 거고 환율이 변동폭에 따라서도 지금 금융사들의 이제 안전성의 위험이 계속 초래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좀 위험한 요인으로 있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52주 최고가는 6만 4천 원이고 현재 4만 7천 원대로 KB랑 동일하게 이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고 금리가 올랐을 때 지금 최고가를 찍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하향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신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자 수익이 73%의 그 전체 매출을 해당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어쨌든 금융사들은 모두 이자를 잘 이자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야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한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거는 뭐 연관돼서 지금 증권사에 연금 계좌를 지금 뺏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신경을 조금 쓰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이는 앞에서 보셨듯이 신한이 조금 더 이자 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연금도 증권사랑 이제 쉐어해서 증권사로 이탈하게 되면 신한의 어쨌든 고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챙기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관세나 고환율에 따라서 지금 금융사들은 다 뭐 이번 주말에도 계속 비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좀 연관돼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의 여파로 뭔가 효과가 나올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계속 지금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그리고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회사고 뭐 뭐 금액은 제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주당 단가가 74만 2,540불. 한 주를 살려면 엄청난 큰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주가 현황을 보면은 지금 이런 투자사들이나 테크사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지금 뭐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월봉이나 일봉을 보면 계속 어쨌든 상승, 약간의 뭐 오르락 내리락은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상승 측면을 맞았고, 네, 요 지금 파란색 밑으로 깔리는 부분이 지난주 관세 정책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잘 버티고 있던 이런 투자사들도 결국에는 밑으로 내리꽂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워렌 버핏이 지금 미 증시가 뭐 앞에 보셨듯이 계속 폭락 상태였는데 폭락과 뭐 일부 회복에 이런 걸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다 폭락으로 돌아섰고 그중에서도 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버티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려앉았고 베리사인이라는 이제 인터넷 도메인 관리하는 업체인데 요것도 이제 버크셔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데 얘가 계속 어쨌든 지금 좋은 주가를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뭐 워런 버핏이 한마디 할 때 모든 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 뭐 새롭게 투자하는 회사가 어딘지 이런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한번 우리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사 쪽인데 뭐 JP 모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뭐 지금 52주 최고가는 280불이었는데 지금 현재가 210불. 주가 현황이 네,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앞에 버크셔랑 다르게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얘도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계속 이제 좀 안 좋은 효과를 보였고 마지막에 지난주 관세정 발표 난 다음에는 다른 이제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다들 이제 마찬가지인 게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지금 계속 미국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서도 뭐 테크 쪽이나 은행 AI주도 버티고 있었는데 왼쪽처럼 보시면 버티고 있었는데 3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뚝뚝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지주 국내 주식 두 개에 대해서 뭐 투자 여부를 좀 의견을 보면 네. 네, 또 요새 챗GPT가 정말 잘 체크해 주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와이프가 실제 돈을 내고 이걸 쓰고 있어서 보는데 주가 전망을 보면은 이제 KBC 금융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상향될 걸로 보고 근데 다만 뭐 금리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아직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뭐, 뭐 악영향을 끼칠 거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순탄하게 좀 이익을 챙겨가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뒤에 이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금융주들은 계속 전망을 보고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좀 낮은 시점에 집어서 예, 배당까지 받는 걸 고려하면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플러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미국 주식 관련된 거는 제가 같은 부분에서는
멘토님의 의견을 좀 더 듣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모르겠어요. 이거 뭐, 미국 주식 거래도 못 해봤는데, 화면 공유